피지올로직 리스폰스와 관련돼서 이 카디오베스큘라 모니터링 중에서 이제 이 효과적인 플로우는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PB 동안 이제 효과적인 블러드 플로우는 사실 이제 티슈 퍼퓨전, 뭐 페리페랄 퍼퓨전,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 결정짓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결국에 블러드 플로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펌프나 뭐 롤러 펌프나 센트리프갈 펌프를 이용을 해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환자한테 이 공급되는 이제 산소와 이제 이산화탄소 제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이 서지컬 필드로부터 이제 이 아스피레이트된 아트리얼 블러드는 이 토탈 CPB 플로우로부터의 이제 유효한 플로우의 이제 로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드 내에서 이 발생되는 이 서지컬 블리딩, 이런 것들이 다시 어떤 석션이나 이런 거에서 아스피레이션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는 토탈 플로우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외돼서 이제 이용이 되는 거고, 이 비너스 이제 서큘레이션으로 가는 모세혈관계 주변에 이제 아트랄라이즈드 블러드의 피지올로직과 이제 아나토믹 션팅 또한 이제 유용한 퍼퓨전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유효한 퍼퓨전을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페리페랄 퍼퓨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리적인 션팅이라던가 아나토믹한 션팅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정상적으로 이제 블러드의 피지올로직 라이트 랩트 션팅을 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브론키알 블러드라던가, 이거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거의 이제 2에서 생리적으로 2에서 4% 정도가 되는 거고, 이 감소된 폐동맥 혈류와 연관된 어떤 이제 컨제니탈 리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결국 이제 풀모나리 컬래터럴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게 가장 소아에서 큰 게 이제 풀모나리 아트리지아가 있는 풀모나리로 가는 판막이 이렇게 이제 막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메인 풀모나리 아테리가 이게 좁아져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렁으로 혈액을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올타에서 이 렁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컬래테럴 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마프카 보통 이제 크게 얘기하는데, 이런 혈관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혈관들이 이제 에올타에서 페리페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렁 쪽으로 계속해서 혈류를 보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CPB 동안 4에서 5리터의 이제 토탈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에서 이런 생리적 션트는 보통 이제 250에서 이제 500cc 분당 이 정도이고, 이것은 이제 유용한 시스테믹 퍼퓨전으로부터의 이제 로스이고, 브랑키알이나 풀모나리 컬래터럴 플로우의 이 병적인 증가는 이 로스트의 양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PDA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프카도 마찬가지로 이 풀모나리 쪽으로 혈액을 너무 많이 아요르타에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올타에서 이 풀모나리 쪽으로 자라나 있는 이 컬래테럴들이 혈액을 그쪽으로 렁 쪽에서 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보내면서 결국에 이제 SBR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플로우 자체가,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 페리페랄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 이제 혐기성 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혐기성 대사를 통해서 이제 락테이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 락테이트가 이제 이런 메타볼릭 엑소이시스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래터럴 플로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소아의 경우에서는 이제 톳살 서큐 어레스트를 일시적으로 시켜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PDA가 있는 경우는 이 PDA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플로우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페리페랄로 플로우는 많이 갑니다. 플로우는 뭐 예를 들어 어느새 5,000, 6,000 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효한 플로우는 이 PDA나 이런 컬래터럴 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유효순환 혈액량, 이 이펙티브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이제 아나토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외순환 전에 알고 들어가는 것이 특히나 이제 소아수술 환자에서는 중요합니다. LA나 LV 벤트 또는 이제 에올틱 루트 벤트는 이제 플로우 로스의 또 흔한 이제 어떤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PDA도 마찬가지고 뭐 마프카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심장이 어덜트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 심장 자체에서 이제 코로나리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레테럴 플로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벤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통은 250에서 500cc 정도면 정상적인 이제 피지올로직한 그 션트라고 봤을 때 이거 이상, 그러니까 ACC 온을 한 이후에도 이런 벤트의 양이 이게 처음에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드레인이 안 되거나 이래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ACC 온을 한 이후에 ACC 온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벤트 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이제 이 콜레테럴 플로우들이 증가돼서 이제 LA나 이제 LB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고 수술의 진행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테럴 플로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잠깐 멈출 수가 있는데, 어덜트에서는 이제 벤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던가, 벤트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좀 더 떨어뜨리고 플로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콜레테럴 플로우가 너무 많아서 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체온을 떨어뜨려서 이제 산소의 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 산소의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로우를 낮추게 된다는 건 이제 드레인 자체를 많이 받아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시야 확보하는데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벤트라인에서의 이제 옥시네이터로 돌아오는 블러드는 이제 유용한 시스템 퍼퓨전으로부터의 이제 손실이라는 거는 뭐 이런 다 콜레테럴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다 손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벤트의 요구는 이제 피지올로직 아니면 이제 이 오토믹 션트의 이제 존재로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호모지니스리하게 이제 퍼퓨세이트 되지 않는다면, 이 로컬리 또는 시스테믹하게 이 늘어난 세포가 이 플루이드 컴파트먼트 구획, 뭐 세포 내외에서도 혈관이 있고, 뭐 세포 외에서도 간질 구획이 있고, 이런 구획 때문에 이 산소의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 셀까지의 효과적인 확산 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이런 이펙티브한 퍼퓨전의 이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우를 이제 에올타에서 아무리 많이 준다고 뭐 5,000 분당, 예를 들어 뭐 6,000까지도 준다 하더라도 이펙티브한 이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초 조직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혈류는 이렇게 주는 것보다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외술환 과정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수술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올타에서 공급된 플로우와 이 RA에서 드레인되는 플로우가 만약에 5,000이라고 그러면 이제 5,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저버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만약 플로우를 5,000을 주고 줬는데 이 리저버의 볼륨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드레인되는 양이 결국엔 줄어든다는 소리고, 이 나머지 예를 들어 5,000이라는 플로우를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4,500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 500은 어떤 이 구획들, 이런 플루이드 컴파트먼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종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체외술환 과정에서 이 부종은 절대적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종이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이펙티브한 플로우가 줄어들면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펌프 플로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콜레테럴 플로우가 증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원인에 됐든,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콜레테럴 플로우가 생겼든,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생리적 그 아나토믹하게 뭐 PDA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겼든 간에 이런 문제들, 뭐 드레인이 안 되는 조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캐놀라를 작게 썼다거나 아니면 캐놀라의 포지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판단을 해서 이 카디악 인덱스 2.0을 주더라도 2.0을 페리페랄에 공급이 될 수 있게만 한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한 플로우도 주지 않으면서 이게 이런 콜레테럴도 있지만 뭐 그거에 이제 어떤 이런 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충분히 유효순환 혈액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어떤 거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전체적인 순환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이 체액량 자체를 또 다 알아야 됩니다. 체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체액량을 판단하지 못하면 이게 유효한 순환 혈액량이 얼마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저버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비율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이 절대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부종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환자가 회복이 되는 거고 이미 부종이 가지고 있는 환자라 그러면 이 부종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만큼 제외를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체액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체액량이 얼마고 그러면 이 환자가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3000 정도의 체액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는 보통 한 6000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3000을 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장의 크기나 뭐 볼륨의 부족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고 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다음에 체외순환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환자한테 적정한 그 체액량과 유효순환 혈액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한 체액량을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효과적인 혈류의 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체외순환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펙티브 피지올로지 블러드 플로우 볼륨은 이 CPV 시스테믹 아웃풋보다 훨씬 이제 적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펙티브 플로우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 이게 2.2냐 카디악 인덱스가 뭐 2.4냐 3.0이라도 이펙티브한 플로우를 줄 수 있다면 3.0을 줘야 되는 겁니다. 뭐 2.0이라도 이거를 이펙티브한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환자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오래 하다 보면 계산을 계속 매번 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 안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뭐 셋업이나 하고 셋업 해놓고 펌프 돌리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차트 리뷰를 하고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체외순환사는 환자의 결국에 혈액 볼륨을 가지고 이 드레인을 시키고 다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간질구획과 이 세포 내에 이런 볼륨들을 다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을 알고 거기서 세포 외액량은 얼마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